안녕하세요. 몸튼튼 내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간 우리 몸의 통증 부위 그리고 관절 범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만날수록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해결 안 되는 부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확인해보자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를 옮겨줄 무릎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요, 우리 허벅지 근육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 다리 근육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어요. 특히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야 해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허벅지 근육이 우리 슬개골뼈를 잡고 있어서 무릎을 원활히 구부리고 펴고를 해준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의 무릎을 급격하게 구부러지게 하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근육들도 허벅지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우리 이전 시간에 무릎 운동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의 허벅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는데 여전히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걷다 보면 자꾸 다리가 자기 혼자 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통증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미세하게 불편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 걸을 때 자꾸 다리가 자기 혼자 이렇게 훅 가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반듯하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휙 돌고 아니면 안쪽으로 훅 꺾어져 버리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바로 중둔근입니다. 엉덩이에 있는 근육 이거 같이 공부했었던 적 있는데 이거는 우리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근육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의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꽉 뭉쳐 있지는 않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력이 떨어졌을 때는요, 근력을 채워주지 않으면 걸어갈 때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불편감을 일으킵니다.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요. 걷기 하실 때 한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짧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찌뚱 이렇게 걷게 돼요. 저벅이 아니라 꽁짝꽁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꾸 내 몸에 체중을 지지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활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통증은 그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통증으로 오는데 대부분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무릎에 통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 골반에서 잘 못 잡아주는데 다리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문제가 아니고요. 중둔근을 회복시켜 주시면 무릎의 통증이 개선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계속 치료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 중둔근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둔근의 위치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중둔근은요, 골반에서 시작해서요, 우리 대전자에 붙습니다. 보통 중둔근이 뭉쳐서 아프게 되면 허리에 통증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뭉침 없이 약화만 있다면요, 계속해서 뭔가 불편한데 잘 모르겠는, 그리고 허리는 옛날부터 아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허리보다 무릎의 통증이 강하게 오시는 분들은 이 부위를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둔근이 있습니다. 이 소둔근의 위치도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소등근의 위치는요, 중둔근보다 작게, 그리고 중둔근보다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소등근도 같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 근육에 문제가 많이 와도요, 우리 고관절의 통증을 일으키고요, 다리를 절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통증이 왔다 그러면 불편감을 느끼겠지만요, 미세하게 약화 정도, 그리고 뭉침은 크지 않지만 힘이 약해진 정도일 때는 좀 쉬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둔근과 함께 소둔근은 무릎까지 통증을 일으키고요. 심하신 분들은 발목까지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짜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래서요, 다리를 저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이 중둔근과 소둔근, 크고 작고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서요, 우리의 고관절을 한 다리로 섰을 때 우리의 골반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골반이 고정되지 않으면 무릎에 그 통증을 과하게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관절, 골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중둔근과 소둔근이 잘 일을 하고 힘이 회복이 된다면 무릎 통증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둔근을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려진 골반이 위로 솟구칠 수 있다면 왼쪽의 중둔근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잘 들어지지 않고 골반이 수평함을 이루고 있다면 이쪽 중둔근이 약하신 거예요. 반대쪽도 들어 올렸을 때 골반이 들어 올려진다면 정상이지만 오른쪽 골반이 외측으로 밀린다면 이쪽 중둔근이 힘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안으로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다리를 툭 하고 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잘 버틴다고 해도 힘을 많이 주어 걸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리를 들었을 때 골반이 이쪽이 올라간다면 이쪽이 튼튼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올라가는 느낌이 없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힘이 없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살포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껏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힘이 없기 때문에 속도로 빨리 올리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발로 서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여기 중둔근이 약하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항상 누우셨을 때는요, 골반의 위치가 바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서 아래 방향으로 한번 내려줍니다. 위에 있었다면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주시면 골반의 위치가 맞으면서 허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골반이 편안해지셨다면요. 자, 가만히 이 상태에서 제일 튀어나온 고관절 뼈에 손을 대시고 옆으로 벌리고 모읍니다. 바닥이 쓱 쓸리는 느낌이 나도록 벌리고 모으는 걸 반복해 주세요. 벌리는 동안 이 엉덩이에서 수축하는 느낌이 나신다면 지금 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다리 45도 정도 벌려서 모아주시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를 반복해 줍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아래 다리는 구부려서 안정성을 찾아주시고요. 엉덩이에서 제일 튀어나온 뼈가 우리 고관절 뼈거든요. 이 고관절 대전자 위에 손을 넣으시고요. 다리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요, 다리가 자꾸 구부러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옆으로 하겠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동안 다리가 아래로 내려올 때 아프시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나 폼롤러 같은 걸 하나 두시고요. 내 다리와 90도가 되도록 놓으신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해줍니다. 힘이 없으시거나 뭉쳐 계시는데 아래로 내려뜨려지면요,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먼저 풀어주시는 게 먼저겠죠. 중둔근과 소둔근을 풀어주신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시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반복해 줍니다. 다리가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무릎이 구부러지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다시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벌리고 오므리고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반을 들어 편안하게 맞춰주시고 벌리고 모으고, 1단계가 잘 되시는 분들만 2단계로, 2단계가 어려우시면 다시 1단계로 내려와서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도 같이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다 보면 더 안 되는 쪽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쪽을 한번 더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뭉친 근육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말랑말랑한 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아까 제일 튀어나온 뼈 아래에다가 공을 두시고요, 평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소둔근과 중둔근이 동시에 풀리게 됩니다. 많이 아프시다면 다시 돌아오시고요.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살짝 돌려서 눌러주며 풀어줍니다. 엉덩이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시게 되면 혈관과 신경을 누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이는 이쪽 면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보이는 면에 엉덩이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놓으시고 살짝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잘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집에 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이런 폼롤러나 베개가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좀 전과 동일한 위치에 폼롤러를 놓으시고요.
자, 좀 더 강력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함께 해보셨나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나의 근력 상태를 잘 아시는 거예요. 1단계신 분이 갑자기 3단계로 밴드를 이용하시면요,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근력이 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뭉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뭉친 근육들 잘 풀어주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가실 때 통증 없이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로 통증이 해소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부위, 그리고 주 통증 부위가 아니라 후순위 부위가 아픈다면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아무리 관리하고 치료받고 하셔도 안 되는 분들 계시다면요, 우리의 중둔근과 소둔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무릎의 통증을 만들고 걸어 다니다 보면 다리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근육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에서 찾아서 번호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더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